안녕하세요. 발명을 특허를 사업으로 라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가 특허의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지금 특허법인 대안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특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기계기술사로서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되고 판매에 대해서 돈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문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요, 거절된 특허를 사용해도 되나? 특허법적으로 얘기하면 거절된 특허를 실시해도 되나?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절된 특허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된 특허라 하더라도 함부로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분쟁 없이 거절된 특허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되는지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적으로 거절된 연필 특허를 하나 선정을 해서 거절된 특허 연필을 만들어 팔아도 되는지 검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 시작합니다. 거절된 특허를 만들어 팔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검토 이유는요, 거절된 특허를 사용했을 때, 즉 거절된 특허를 함부로 만들어 팔았을 경우에는 특허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 침해 분쟁 없이 거절된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절된 특허 제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거절된 특허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검토 순서는요, 거절된 특허를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거절된 특허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거절된 특허를 검색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거절된 특허를 어떻게 검색하는지에 대한 거절된 특허 검색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거절된 특허를 하나 선정을 해서 연필 특허를 선정을 해서요, 거절된 특허의 선행 특허를 확인을 하고, 거절된 특허의 선행 특허는 뭐냐면요, 거절된 특허가 어떤 이유로 이제 거절됐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거절된 특허보다 먼저 특허 출원된 특허랑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제 거절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거절된 이유가 된 특허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된 이유가 된 특허는요, 거절된 특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팔려고 하는 거절된 특허의 의견제시 통지서라는 문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시 통지서를 다운받는 방법, 의견제시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선행 특허, 거절 이유가 된 특허를 검색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는 전반적으로 거절된 특허 출원일 이전에 출원된 선행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거절된 특허를 실시하더라도, 즉 거절된 특허 제품을 만들어 판다 하더라도 특허 분쟁에 휘말릴 이제 염려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연락을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절된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검색창에 특허 검색이라고 입력을 하면요, 메뉴에 이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해외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중간에 통화 검색할 수 있는 입력창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특허나 실용신안, 거절된 특허를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뉴에 있는 특허 실용신안을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하면
특허 실용 신안을 검색할 수 있는 창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중간에 보면 이제 스마트 검색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이제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전개가 됩니다. 거절된 특허를 검색하기 위해서는요, 이 행정 상태에 지금 전체가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면 체크된 게 다 없어지고요. 이 중에서 거절 항목을 한번 클릭을 하면 거절이 이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발명의 명칭에 우리가 연필을 예시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필을 입력을 하면 거절된 특허, 연필 특허만 이제 검색이 되는데요. 보면은 2번 항목 보면은 뭐 연필 끼우개, 뭐 연필 깎기 이렇게 다 검색이 됩니다. 즉 발명의 명칭에 연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특허들이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필 특허를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전문가 수준의 실전 검색에 보면 IPC 분류기호를 이용해서 연필 특허, 자기가 찾고자 하는 기술 분야죠. 우리는 연필을 찾는 거죠. 연필에 관련된 특허만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엔드스크린에 제가 그 영상을 연결을 해놨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연필에 관련된 특허들이 이제 검색이 됐는데요. 쭉 내려가 보면 연필 특허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번 항목에 연필이라는 특허가 있네요. 근데 IPC 분류기호가 B43K와 A61N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A61N을 먼저 클릭을 해보면 레이저 광을 사용, 광선을 사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A61N은 연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제 기술 분야인 거죠. 그리고 B43K를 클릭해 보면 추진되지 않는 연필의 구성. 그래서 이게 연필의 기술 분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닫고 연필에 대한 IPC 분류면 복사를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는 그러니까 메모장을 하나 열어놓고 검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메모장을 열어놓고 복사한 거를 컨트롤 V로 붙여놓죠. 이제 저장을 해놓습니다. 다시 내리고 B43K를 이제 복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스마트 검색을 전개시켜 놓고 IPC 분류기호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IPC 분류기호 안에 복사해 놓은 B43K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쳐도 되는데요. 내려가서 검색하기를 클릭해도 연필에 대한 특허들, 연필에 더 관련된 특허들만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특허, 거절된 특허죠. 이게 거절된 특허를 만들어 팔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해보면요. 이제 17번에 타이머 연필을 만들어 파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거절된 특허, 우리가 관심 있는 거절된 연필 특허를 이제 하나 선정을 한 거죠. 이 타이머 연필을 선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타이머 특허를 만들어 팔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타이머 연필의 발명의 명칭을 클릭하거나 출원 번호를 클릭합니다. 타이머 연필을 한번 클릭해 보면 이 타이머 연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공개 전문이 있는데요. 공개 전문을 먼저 다운을 받아 놓습니다. 공개 전문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창이 바뀌고요. 기호 모양 옆에 저장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장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D 디렉토리 아래 임시방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 출원 번호로 저장이 되는데 여기다 구별하기 위해서 공개 번호라고 공개 공보죠. 공개 공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임시 저장방에 공개 공보가 저장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세 정보로 가서요. 제가 이제 빠뜨렸는데 출원 일자를 잡고서 컨트롤 C에서 메모장에 가서 복사를 해놨습니다. 출원 일자로 헷갈리니까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죠? 일자라고 해서 다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 행정정보를 클릭하면요. 이 특허 출원이 출원부터 거절될 때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5번 항목에 보면 의견주청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주청지서 옆에 원본 보기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자동 뭐 저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겠죠. 그래서 D U R D C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의견 제출 동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크게 하고 위로 올라가 보면 의견 제출 동서가 기재되어 있는 거죠. 의견 제출 동서는 뭐냐면 심사관이 이 특허 출원을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를 기재를 해서 이제 거절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특허를 뭐 특허 줄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의 문서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해서 이 의견 제출 동서가 발송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특허 출원 하시게 되면 거의 99%는 이 의견 제출 동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동서를 받았다고 해서 거절되는 건 아니고요. 의견 제출 동서에 대해서 잘 대응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제출 동서에서 이 특허의 거절 이유의 근거가 된 특허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려가 보면 인용 발명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그 거절 이유가 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 발명부터 이 번호까지 복사를 해서 다시 메모장에 가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용 발명이 특허 공보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의견 제출 동서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인용 발명은 이 특허인 경우에는 인용 발명 하나를 근거로 거절 이유를 보냈는데요. 인용 발명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뭐 6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인용 발명 전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용 발명 중에서 국내 인용 발명이 있고 뭐 일본 인용 발명이나 뭐 미국 인용 발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만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인용 발명이나 뭐 일본 인용 발명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국내 인용 발명만, 국내 특허나 국내 실용 실험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인용 발명은 국적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 특허 출원된 인용 발명입니다. 그래서 인용 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이제 메모장으로 가서 보면 인용 발명 우리가 저장을 해놨는데 인용 발명이 공개 공보일 수도 있고 등록 공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가 등록 번호인지 공개 번호인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창으로 다시 가서 이 특허, 이 거절 이유가 된 특허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PPT로 가보면 이 두 번째 단계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문서를 확인을 했고 의견 제출 통지서에서 거절 이유가 된 특허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절 이유가 된 특허를 키프리스로 돌아가서 다시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키프리스로 돌아가서 올라가서 스마트 검색을 다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된 내용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요. RPC 분위기도 삭제를 하고 우리가 지금 그 거절 이유가 된 특허의 등록 번호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메모장에 보면 인용 발명 등록 특허 공보 제 몇 호 이렇게 해서 등록 번호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복사를 해놨잖아요. 그죠? 잡아서 그러면 검색창에서 중간에 보면 번호 정보를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공고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등록번호에 우리가 아까 복사한 등록번호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 이유가 된 특허의 등록번호를 검색하는데 거절 이유가 된 특허가 소멸됐는지 뭐 공개 중인지 등록된 상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 상태 전체를 클릭하고요. 여기서 엔터를 쳐도 되는데 내려가서 검색하기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 특허가 이제 검색이 됩니다. 우리가 거절 이유 우리가 이제 실시하려는 특허, 예시적으로 실시하는 특허와 비슷하게 시간 표시부를 구비한 필기구네요. 그죠? 근데 이 특허는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실시하려는 거절된 특허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 특허와 침해 분쟁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죠? 다시 PPT로 가보면 이 두 번째 단계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하려는 거절된 특허의 의견 제출 동의서라는 문서를 확인했고 그 문서에서 거절 이유가 된 특허를 확인했고요. 거절 이유가 된 특허의 상태를 확인한 거죠. 근데 거절 이유가 된 특허가 키프리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허랑 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거절된 특허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 거절 이유가 된 특허와 침해 분쟁이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단계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거절된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출원된
선행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리스로 돌아가서 스마트 검색을 전개하고요. 입력된 내용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합니다. 여기 등록번호도 삭제를 하고요. 메모장으로 가서 우리가 선정한 거절된 특허의 출원일자를 여기다가 메모장에 기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의 출원일자를 잡고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하고요. 다시 키프리스로 돌아와서 여기 번호 정보 밑에 이제 일자 정보를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원일자, 우리가 이제 출원일자를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출원일자를 여기 시작일자와 종료일자인데 종료일자에 이제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키프리스에서는 날짜 사이에 점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만 8자리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5일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메모장으로 가서 IPC 분류기호도 여기다 기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IPC 분류기호를 잡고 컨트롤 C에서 키프리스로 돌아와서 IPC 분류기호 입력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 상태와 관련해서는요, 전체가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행 특허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행 특허가 취하됐거나 소멸됐거나 포기됐거나 무효가 됐거나 하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특허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를 클릭해서 이제 전체 체크를 지운 다음에 공개와 등록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출원일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종료일자를 입력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절된 특허의 출원일자를 종료일자로 기재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다 그냥 범위로 1970년 0101, 그러니까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날짜, 그죠? 1970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실시하려는 거절된 특허의 출원일자인 2009년 6월 5일 사이에만 이제 검색을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IPC 분류에 입력을 했고, 우리 이제 타이머 연필을 실시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검색란에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머 연필이었잖아요. 그래서 타이머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영어로 타이머도 입력하죠. 그 다음에 시계 플러스 시간 플러스 워치, 이제 시계 영어 단어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여기는 이제 가능하면 많은 단어를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게 입력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엔터를 쳐도 되는데, 내려와서 이제 검색하기를 클릭하면 27건의 단어가 검색이 되네요. 그래서 이 27건의 단어들의 발명의 명칭이랑 요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서요,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연필, 그죠? 타이머 연필이랑 관련된 특허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이제 관련된 특허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 특허에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쭉 내려가 보면 관련되어 있는 특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냥 20번이 예를 들면 우리가 실시하려는 특허와 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했을 경우에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발명의 명칭이나 출원번호를 클릭하면 이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명의 명칭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나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게 공고 전문을 다운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 전문을 클릭을 하면, 만약에 이제 이게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면 공개 공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공개 전문이나 공고 전문을 이제 다운받는데요. 최대 크게 해놓고 기어 옆에 있는 저장하기 이제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원번호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옆에 등록 공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임시방으로 같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요 내용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실시하려는 거절된 특허랑 이 특허랑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로 요 3단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거절된 특허를 침해 분쟁 없이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단계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거절된 특허를 검색했다 하면 1단계는 필요가 없는데,
거절된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절된 특허에 의견 제시 통지서에 기재된 거절 이유가 된 특허를 확인하고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2단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절된 특허 출원이 이전에 출원된 선행 특허를 확인해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3단계까지 이제 검색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침해가 되는지, 내가 실시하려는 거절된 특허가 이 선행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거 굉장히 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침해 내용 검토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